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술자리,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나요? 혹시 매번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술자리 대화가 매번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기 어려울까요? 흔히들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소연하죠. 2024년 연간 소비자 물가는 2.3% 상승했다고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 물가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통신비나 공공요금 같은 품목들이 평균을 낮추는 동안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들은 훨씬 빠르게 오르는 구조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왜 내 주식만 떨어지는 걸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시장 전체가 상승해도 소수의 대형주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여전하죠. 세 번째, 대학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2025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710만원으로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훨씬 비쌉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호소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서울 마용성과 강남 아파트 가격은 치솟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왜 이럴까 싶으시죠?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분들은 좌절과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를 이유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만 수요자가 아니라 인근 경기도민들까지 서울 입성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의 부동산 공급 부족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PF 위기로 착공 물량이 줄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지역에 따라 또 어떤 유형의 아파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하고요. 다섯 번째,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부족할까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4.8%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숫자는 일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와 행정가들의 기획과 추진력, 그리고 사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